이준석계로 분류가 되는 천하람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준석의 진용, 이준석의 스크럼이 지금 거의 완성이 됐어요.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앞두고 이준석 쪽에서 아주 대시가 러쉬가 들어온 거야 지금. 전혀 윤핵관에서는 예상하지 못하게 아주 물밑에서 얘네들이 조용하게 있다가 한 방에 지금 나왔습니다. 허은하, 김용태, 이계인까지 이준석이 밀고 있습니다. 이준석의 정치활동이 재개인데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준석의 천하람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준석 체제에서 당 지도부를 지낸 김용태 최고, 허은하 의원이 최고인직 출마 의사를 밝혔고 이준석도 정치활동을 재개하면서 전당대회에서 과연 어떤 역할이 될지, 어떤 변수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 천하람은 당의 모습 전당대회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다. 미래로 가는 거냐 과거로 가는 거냐 걱정스러운 법이 많아서 내가 나가게 됐다. 그래요. 신 이준석계로 불리는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얘네 다 나왔고, 또 이준석이 이 김용태 후원회장, 유승민이 이기인 청년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많이 미뤄주고 있더라고 지금. 전당대회와 함께 이준석이 정치활동을 재개한다. 그 자신의 저서를 출간할 예정이고, 뻔하나 보나마나 또 불진하게 팔리면서 이슈가 또 이걸로 인터뷰하고 막 그러기, 또 이 책 안에서 또 어떤 폭로가 나면 또 그 책에 어떤 이준석의 폭로가 이렇게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고 윤핵관이 어쩌고 장제원 누구누구 권선동 이러고 나오게 된단 말이지. 저서에 그렇게 쓰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폭로로 이제 터져 나오는, 그게 이제 전당대회 앞을 두고 나온다 이거야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 이준석 결국은 전당대회 구도의 변화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나경원, 유승민이 빠지니까 그 표가 갈 데가 없는 표 중에서 이제 안철수한테 갔지만 다시 이제 이준석 보고 따라올 표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아 이쪽은. 그래서 2030층 표심 일정 부분 이들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과연 천하람이 컷오프를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따라서 이준석의 정치적 위상 입지도 확인될 전망이다. 여기에 이제 그 이준석에 대한 어떤 이 존재, 상징성이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만들어준 건 윤핵관들이지. 윤핵관들 나이 먹은 애들이 이제 그 어린애를 갖다가 이제 집단 인치라는 이 구도 자체가 국민 정상적으로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좀 나이 먹은 사람들 왜 저러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고, 정치사에서도 굉장히 흉측한 모습이었죠. 근데 이거를 어떤 집단적인 한 명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이제 가해를 해가지고 축출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윤핵관들도 굉장히 체면을 구기면서 이제 억제스러운 결과까지 간 상황에서 이준석이 상징성이 되어버리니까 애가 죽지를 않고 계속 살아나는 게 아니라 계속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어떻게 들어올 줄은 몰랐지. 전혀 대비가 없다가 그냥 허를 찔려가지고 이준석이 그냥 뉴스를 다 장악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준석이 언론에서 이준석이라는 애를 인터뷰를 하면은 굉장히 개뿔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조회수가 막 올라가는 거지. 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핵관들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얘를 타겟팅을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성과 자랑을 하든 그딴 거 안 봐. 이제 이준석한테 다 몰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내가 그런 면에서는 죽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상징성을 갖고 블랙홀처럼 이슈를 다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데는 이 윤핵관들의 열등감이 한몫을 하고 있는 거죠. 윤핵관들 자체가 능력이 없어. 애초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선거 전략이라든지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런 허를 찌르는 이런 전략들이라든지 또 SNS를 통해서 파급력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젊은 세대한테 서구력을 가졌다든지 이런 능력을 갖춘 우파 진영이 이런 윤핵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어디 단 한 명도 없어. 얘네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이준석에 대해서 등장을 하면 얘네들은 그거를 어떻게든 어떤 열등감을 표현하지 않고서 못 버티는 거야. 그게 얘네들의 한계고 그게 자꾸 이준석을 살려주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 이준석에 대한 견제도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윤핵관들이 이제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한쪽에서는 민주당이 민주당을 막아야 되고 다른 쪽에서는 안철수도 막아야 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준석도 막아야 돼. 이 정신머리가 없어. 이렇게 이 방어가 막 공격도 있다 방어도 있다 이러면서 다 분산이 되니까 윤핵관들이 다 뿔뿔이 다 이제 갈라져 버렸습니다. 따로따로 놀아버리니까 힘이 확실히 약해져 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이준석이 허은하의 후원회장을 맡으면서 서서히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뭐라고 하냐. 며칠 사이에 계속 이준석이 뉴스를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얘가 전당대회에 영향을 주고 그 SNS에 이제 메시지를 담고 누구를 밀고 이거 자체가 이미 지령을 때리는 거야.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허은하 천하람 이기인 이러고 이제 찍어준 거야 지금. 여기 김용태 이러고 딱딱딱딱 찍었기 때문에 지금 스크럼이 만들어지고 여기서 흔히 말하는 이준석을 보고 들어온 당원들한테 지금 없이하고 있는 거죠. 박성중 의원이 이준석 개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여는 것인데 이준석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적용했냐, 이준석이 룰을 마음대로 바꿨느냐, 이준석이 연판장 돌렸냐, 이준석이 누군가를 집단 인체했냐, 놀랍게도 이준석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신 좀 차려라, 위에 일들을 기획하고 버린 자들이냐 빠져라 라고 반격하게 됐다. 기다린 거야 이준석은. 지금 보면은 이준석의 반응을 보면은 그냥 기다려서 예측을 한 거지. 자기가 이걸 하면은 바로 윤핵관들이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이미 준비하고 그냥 때려버리는 거야. 니들 한 짓을 내가 더 털어줄게. 이러니까 오히려 할 말이 없잖아. 저게 윤핵관들이 했던 짓들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반격을 하니까 이준석을 때린 게 아니라 이준석을 때리다가 오히려 더 몇 대 더 맞는 경우가 만들어진다고. 건들지를 말라고 내가 정진석 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 같은 애들 건들지를 마. 그냥 냅두고 그냥 관심을 꺼야 돼. 근데 자꾸 때리면 오히려 이준석 기다렸다는지 더 때려버리기 때문에 못 이겨요 이거를. 이게 이준석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리티고 이준석이 갖고 있는 특징이야. 저런 것들을 발동하게 만들면 말아야 된다는 거야. 아예 건들지 말고 무시를 해야 되는데 무시를 못하는 거야. 왜? 열등감 때문이고. 그리고 이준석에 대한 포비아가 있기 때문이지. 이준석이라는 애가 당대표 선거를 586들이 장악하던 그 시절에서 얘가 뚫고 다 박살을 내버리니까 그거를 인정하기 싫은 거야. 물론 이번에도 반복되라는 법은 없지. 이번에 분위기가 다르니까 다르게 갈 수도 있지만 그 패배감, 그 열패감을 왜 같은 정당에 있는 사람한테 느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자체가 어떤 세대적으로 586 세대의 문제점을 보여준다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제 좀 밀려나가고 자기네들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려와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계속 쥐고 뭔가를 자기네들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모습은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비인간적이고 비상식적이고 이런 것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정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준석의 이런 SNS도 원래는 욕을 먹어야 되는 건데도 앞에서 먼저 때리니까 오히려 윤핵관들이 더 욕을 먹는 셈이 되는 거라고. 아예 그냥 냅둬, 얘가 뭐라든지 그냥. 이준석계 쪽은 컷오프가 있기 전까지 비전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논의 중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차별화를 주겠다 이거지. 뭐 누구를 까고 이런 것보다는 까는 건 이준석이 하고 이 후보들은 비전을 제시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8, 9일 날 여론조사를 하고 10일 날 본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제 이번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이제 발표되는 조사에는 이제 천하람이나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들어가 있겠죠. 거기서 천하람이나 내가 5%를 넘어서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을 수 있겠지. 이준석이 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이준석이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움직이는 데는 얘는 그냥 움직이는 애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애들과 계속 스크럼을 짜고 몇 번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나왔겠지. 그 준비 중에 이준석이 이제 당대표로 있으면서 그 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맹점들을 노려가지고 윤핵관들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대목들이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이준석을 윤핵관들이 못 이기는 거야. 어떤 점이냐면, 이 윤핵관들의 힘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역 조직표라는 거거든. 근데 이 조직표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좀 약간 위법성이 좀 있단 말이지. 선거에 동원을 한다던가 이렇게 좀 뭐 아름아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를 돌리다 보면 이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막 뭐에 위반이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의 정치인들은 이런 선거 과정에서 항상 위법성이 알게 모르게 이제 존재하다 보니까 그걸 이준석이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이제 잘라버리겠다고 이제 메시지를 돌립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후보 지지 전화를 당협 명의로 받았다면 연락을 해라. 이거 선관위 신고할 불법 행위다라는 거예요. 일단 직거래를 할 사람은 이제 윤핵관밖에 없다는 거지, 지금 이준석 얘기는.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내부자가 얘기 안 해주면 모르는 것들이야. 지금 시점에 당원 명부가 제공되지도 않았는데 특정 후보 지지 전화를 당협 명의로 돌려서 받으신다면 녹취해서 전달해 주세요. 당협에서 특정 후보에게 전화번호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한마디로 불법 선거운동이고 사기다 이거지 지금. 특정 후보 지지 전화가 당협 명의로 도는 경우에 대해 제보를 받는다고 했다. 이건 이준석이 윤핵관들이 할 짓을 예상하고 미리 밑밥 까는 거예요 지금. 이런 짓 못하게 막으려고. 지금 당원 명부가 제공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특정 후보 지지 전화를 당협 명의로 돌려받으신다면 녹취해서 전달해 주셈 신고하겠다. 그래서 이런 맥락의 비이성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이게 선거 때 이런 일이 많다 이거야 지금. 얘가 이걸 몇 번씩 보니까 당내에서 이런 짓거리를 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미리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해놓고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차피 이딴 짓을 못하면은 사실 나와 있는 거는 언론에서 나오는 걸로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언론은 결국엔 이준석한테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준석이 그걸 지금 의도하는 거죠. 한마디로 조직적인 주변에 이제 조직적으로 연락을 하는 이런 것 자체를 차단시켜놓고 언론에다가 관심을 모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를 올리겠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뭐 이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불리한 수까지는 아니야. 내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이준석이 예전에 그 뭐야 당대표 선거에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이준석이 당대표 선거 나오기 전이었던 그 우리 그 정당에서 이 책임당원이 한 28만 명, 뭐 26만 명 이럴 때였거든요. 그때 당시 이준석이 나오기 전에 이 비슷한 계열에서 나왔던 후보가 누구냐면 김웅이에요. 김웅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에 당시에 얘가 여론조사에서 낮게 받으면 6%, 많이 받으면 11%까지 받았거든. 그러니까 2위까지 치고 올라간 적이 있어요, 김웅이.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으로 바통 터치가 되면서 이준석이 빵하고 치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웅 같은 경우는 뭐 별로 인지도도 없고 초선의원이어서 당내에 기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밀어주는 애들이 한 4, 5%는 6%까지 나오더라는 거야.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그래서 이게 뭔 일이야. 그때는 뭐 민심이랑 같이 합쳐서 보는 거니까 좀 더 많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일단 이준석 쪽에서는 얘네들이 5%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깔고 있는 거 아니냐. 5%면은 황교안과 좀 비슷한 수준, 황교안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라서 3등 아니면 4등으로는 컷오프 들어간다라는 자신감이 있다는 깔려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이 당내에서는 우리들이 이전에, 그러니까 당원들이 적었을 때도 이 정도로 받으면은 당원들이 더 늘어났다면 충분히 투표율만 높이면 가능하다. 그래서 4위 안에 들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준석이 나오는 이 시기를 보면은 안철수가 김기현을 역전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안철수 바람이 불 때 이준석이 사실은 여기다가 뭐 역설적으로 어깃장을 놓으면서도 사실 숟가락을 얹어 먹는 이 셈이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안철수의 역전은 안철수가 해낸 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마치 이준석이 나와가지고 김기현을 뭐 때리고 뭐 이런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뭐 김기현이 힘이 약화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뺄 소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도 이준석은 손해볼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이준석도 이제 투표를 올려야만 이게 가능한 거지. 왜냐면 이준석을 보고 왔던 그 당원들 자체가 좀 나이대가 좀 어리고, 그 다음에 당원 가입이 오래된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투표 자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던 애들이 아니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투표를 좀 독려한다는 점은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이 투표 자체가 요즘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하기 때문에 또 이 참여율이 그만큼 또 나올 수도 있다. 어느 정도 그 동료를 좀 한다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이런 동원 투표가 아니라 이제는 폰 투표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물론 결선 투표 가면 현장 투표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 이제 당내에서 막 뒤집어지고 막 난리가 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일단은 이 대목에서 지금 이준석이 매일같이 매일같이 윤핵관들 때리고 김기현 때리고 안철수 때리고 윤석열 때리고 어디 틀트고 꼰대들 때리고 이러면서 계속 뭐 하루 종일 이러면서 주말까지 다 뉴스는 이준석이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다 묻혀버리고 그냥 다 이준석이 그냥 다 꿀꺽 깨고 다 그냥 싹쓸이를 해버린단 말이야. 얘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게 만든 데에는 바로 이 윤핵관들과 이 틀트거들이 만들어준 결과란 말이죠. 애 하나를
제거를 못해가지고 저 몇 달을 갖다가 애 하나 때문에 그냥 빌빌빌 됐으니 이게 얼마나 멍청해. 그런 멍청한 상황을 만든 게 이준석 단 한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은 이준석 한 명도 제대로 제거를 못하는 애들이 무슨 민주당을 어떻게 제거하고 민주노총 어떻게 제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준석에 대한 포비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좀 당내에 너무 많은 갈등이 많고 이 갈등을 어쨌든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과연 막 이렇게 복수를 하고 뭐 규탄을 하고 이런 쪽으로 표를 주려고 할까? 그런 쪽보다는 좀 더 당의 안정에 대한 그러니까 안정이라고 해서 김기현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덜 싸울 수 있는 쪽의 투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전략을 짤 거면 너무 갈등 구도를 이용하는 이런 쪽의 선거 전략보다는 좀 비전을 좀 제시하고 또 어떻게 공천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이준석이 오히려 너무 갈등을 좀 전면에 내세우고 가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윤핵관보다 이준석이 좀 더 유리한 지형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표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좀 다르거든. 이게 마치 태극기 집회랑 비슷하지. 집회에 나와서 태극기를 들었다고 그 사람들이 그 정당을 찍어주는 게 아니었듯이 이준석을 한다고 해도 이 표는 다 따로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조금 전략을 예전과는 다른 전략을 좀 보여줄 필요는 있겠죠. 결국에는 이준석 바람이 왜 불었냐? 나경원 뭐 유승민 날아가니까 이준석한테 관심을 갈 수밖에 없죠. 이준석이 컴백을 하면서 이준석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줘버렸습니다. 나경원 유승민의 불출마가 국민의힘 당권 구도가 요동을 치면서 비윤계 후보들의 집단 움직임에 한참도 앞을 전망할 수 없게 되었다. 나경원 유승민의 불출마로 구심점을 잃은 비윤계가 결국 이준석 쪽으로 응집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다. 그게 바로 이준석이 그걸 노리고 타이밍을 보고 이제서 나타났다. 뭐 이러면서 이 중에 한 명이라도 이제 통과되면 뭐 체면을 살린다 이거지 지금. 그리고 뭐 이 그러니까 친윤계 쪽에서 이제 표가 좀 분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좀 4위에 든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요. 천하람이 당권 출마에 스팔라시 쏠린다는 이준석의 영향이 있다. 천하람은 이준석계로 불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준석이 뒤에서 백업을 해주니까 언론에서도 막 띄워주고 있습니다. 김용태 후원회장 뭐 이런 거 다 받고 김기현의 과반 투표 이게 뭐냐면은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으면 그 사람 당대표 되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 분위기가 과반 투표가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김기현한테 가던 표들이 자꾸 이제 흘러나와. 누수가 일어나갖고 뭐 저기 뭐 저쪽으로 황교안 표 가고 뭐 윤석열도 가고 그다음에 뭐 안철수로 가고 막 흘러내리니까 김기현의 과반 투표가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지금. 하지만 이 비윤계들을 보면은 다른 후보들보다 중량감은 떨어진다는 거 아니냐. 인지도도 좀 낮고 얘들이 좀 너무 좀 아직은 어린 거 아니냐 이런 그 느낌들이 많은 거지. 그러나 친윤계 후보들이 난립한 상황에서 비윤계 표심이 이들을 결집하게 된다면 결과는 미지수다. 개혁 보수 성향의 당원 규모에 대한 정확한 수치가 공유되지 않았지만 한 20만 명이 이를 거란 예측도 있다. 이걸 너무 많이 본 거야. 한 20만 명 거의 뭐 25%인데. 대충 한 20에서 30을 보는데 이거 너무 많이 산정하는 것 같아. 한 많게봐도 한 10% 정도로만 인정을 해야지. 양심적으로 20만 명 정도 넘어간 거 아니야. 일단 나경원 유승민의 불출마 이후 반윤계 표심이 결집하게 될 거다. 이번 하여튼 그거를 얼마나 확실하게 보여주냐가 또 중요하겠죠. 왜냐면 너무 당이 한쪽의 개파로 이제 쏠리게 되면은 이건 완전 멸망각이야. 완전 다 망해버리니까 특히 이 친윤계 쪽이 문제가 많아요. 얘네들은 애초에 정치 실력이 없는 수준 미달의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붙었고 윤석열 팔이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거든. 그러니까 좀 이 밤이게도 얘네들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윤핵관들의 수준이 너무 미달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부터 좀 청소를 좀 해야 돼요 지금. 그런 필요성이 많이들 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마 얘네들이 노리는 거는 이런 반윤계 표심을 원한다는 건 이 친윤석열계에 대한 불만들을 얘네들이 끌고 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친윤석열계는 아무래도 다 꼰대들이고 다 쉰내나는 애들이잖아. 다 쓸데없는 애들이야.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하지? 국민과의 공감이 안 되는 애들이야. 반면에 이제 저쪽에 있는 애들은 좀 젊은 애들 위주로 포석이 돼 있으니까 완전히 대비된단 말이야. 이미지가 이쪽은 젊고 이쪽은 늙어버렸고 뭐 이쪽은 좀 신선하고 이쪽은 완전히 뭐 쉰내나고 이런 구조가 돼버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얘네들이 노리는 건 바로 거기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젊은 애들이 좀 집중적으로 나왔다고 봐야 돼요 지금. 비윤계 후보들 집단 움직임에 김기현 안철수 모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뭐 무투표로 갈 애들이 이쪽한테 간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이 과반 투표 가능성이 원래 커졌는데 좀 힘들게 됐다라는 뭐 설명입니다. 안철수 쪽도 마찬가지다. 비윤 표심을 흡수해 결선 투표에서 역전을 노린다는 구상이었는데 비윤계 후보들이 독자 출마를 하면서 안철수 표 쏠림이 또 분산될 소지가 있다. 비윤계 후보와의 연대에 안철수가 성공한다면 승기에 가까워지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표심 분산 탓에 당권에서 멀어질 수 있다. 비윤계는 안철수와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마 천하람은 계속 김기현을 압박하거나 윤핵관을 압박하는 쪽으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제 빠지는 이런 그림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지금. 과연 컷오프를 통과할까요? 다음 주 10일 결정이 됩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신경전이 극단적으로 올라갈 소지가 있을 겁니다.